안녕하세요. 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부동산 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되겠는데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부칙과 예외 조항이 많아져서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오늘 현재까지 달라진 최신 세법 내용을 반영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은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특히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확실하게 판정을 하지 못하여 실수를 하게 되면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폭탄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세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1세대라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세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의 표에서 세대 구분 형태에 따라 동일 세대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 세대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 비속인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별도 세대와 동일 세대로 구분하는 가구별 중위소득 구분을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유기간은 등기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주기간 2년이라는 것은 주택 총 보유기간 중에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총 기간 중에서 통산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총 10년 동안 보유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년 가운데서 어느 때든 상관없이 본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 2년 동안을 거주를 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2년을 채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취득 시기에 따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취득 시기에 따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2년 플러스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인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 즉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거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 부수 토지가 건물 정착 면적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주택 부수 토지의 건물 정착 면적의 일정 기준 초과 토지에 대한 구분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도시지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이내, 녹지지역은 5배 이내, 도시외 지역은 10배 이내가 되겠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 범위와 주택 전착 면적의 초과되는 토지의 과세되는 범위의 기준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은 주택 전체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고가주택의 양도 형태에 따라서 판정 적용 기준이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고가주택 판정 기준인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 만큼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인상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9억에서 약 12억 정도로 고가주택 판정 기준 금액을 시세 변동과 연동을 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현재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고, 9억 초과 고가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와 9억 초과 고가주택 2년 미만 거주자는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2021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1년에 8%씩 10년간 80%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둘로 나누어서 보유기간 연간 4%, 거주기간 연간 4% 해서 8%씩 분리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면 되겠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양도세 기본세율은 10억 초과 45% 신설을 추가로 신설을 했고요.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60%,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단기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은 60%, 특히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의 중과세율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양도소득세율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후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5일에 양도를 했다고 하면 2달 후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을 해서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9억 초과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있다면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8억,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5년인 경우에 계산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한 후에 전체 양도가액 중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 초과분의 비율을 먼저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0.4%가 나오게 되는데요. 15억에서 8억을 차감을 하게 되면 7억이 되는데요. 7억에다가 0.4%를 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은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2억 8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보유기간 20%와 거주기간 20%를 더하면 총 40%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2억 8천에서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해보면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양도차익 2억 8천에서 장기보유공제 1억 1,200만 원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1억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38%를 적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6,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반드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과세 표준에 양도세율만 적용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반드시 누진 공제액을 차감을 해줘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유권 해석을 내린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산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이후 다주택자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유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최종 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 후 매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거주 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다시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 2년 플러스 거주 2년이 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겠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이 되는데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2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A주택 매수 후에 반드시 1년 후에 B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겠고요. B주택을 매수를 했다 하면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이 규정을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주택을 현재 보유해서 살고 있다면 A라는 주택을 매수한 시점부터 1년 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주택을 매수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매수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새로운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겠고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또는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겠고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것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증여세 등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전후해서 살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사면 되는 것이고, 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빨리 팔게 됨으로써 본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우선 회피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을 함으로써 공제금액 12억으로 확대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장기 보유 기간을 유지함으로써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도록 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다주택자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있는 다른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과세 대상에서 주택수를 줄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간 주택이나 부동산을 증여를 하거나 매매 또는 세대 분리를 통해서 주택수를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줄여줌으로써 과세 대상 주택수를 줄여주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절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재산세는 세금 부과액이 그렇게 종부세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는 재산세 역시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먼저 팔거나 늦게 사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방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액이지만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산세 25% 절세가 가능하고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함으로써 재산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역시 재산세에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절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가족 간 증여나 매매 또는 자녀들의 세대 분리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일과세기간,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사이에 한꺼번에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고 예상 양도세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년 미만 내의 초단기 양도는 세율이 70% 이상 부과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장기 보유를 함으로써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공제 한도는 10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의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많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겠고요. 또한 증여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함으로써 증여세 평가 방법 중에서 증여일 이전 6개월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가치의 적정 가격으로 증여세 재산가액을 줄여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중과세 세금 제도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다주택자의 중과세 제도를 좀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기준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 양도시에 해당이 되며 2주택 보유 시에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가 추가되는 것이고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기본 세율 플러스 30%가 추가가 됩니다. 단 조정지역 내에서의 기준시가 3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인상 내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취득세는 8%까지, 조정지역 내의 3주택과 조정지역 이외의 4주택자들은 취득세가 12%까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4주택자나 개인, 법인 등의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이나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율이 1.2%에서 최고 세율 6%까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주택수를 최대한 줄여서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다주택자 중과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고, 부부나 가족 명의로 주택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성인 자녀가 있다면 세대수를 분리를 해서 1세대의 주택수를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이나 3억 미만의 중과세 배제 기준 주택과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세금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빨리 순차적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최종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 구조는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과세기간,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부세의 주택수 판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 판정을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세대수별로 주택수를 판정을 하지만 종부세의 주택수는 인별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며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취득세의 주택수 판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표상의 함께 기재된 가족의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판정을 하는 것이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도 1세대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결혼 후 분가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겠고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소유, 즉 주택 한 채를 친구나 다른 사람 명의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각자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취득세율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율이 취득세 최고세율 12%와 농특세,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무려 13.4%의 높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으로 인한 경우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단 소수지분 상속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게 돼 있으며 2주택 이상을 상속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기타 나머지 사항은 상속세법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 판정 방법은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처분 시에 무주택자로 판정을 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분양권의 주택수 판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분양권인 것 같습니다. 주택수 포함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나 종부세나 모두 중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 2주택자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각 세목별로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해서 절세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각 세목별로 자세한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제 지난 유튜브에서 세목별로 아주 알기 쉽도록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도저히 세액법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가급적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산울TV를 구독을 해주셔서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제도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웃음 가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